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주택 시장에서 가장 관심받는 곳은 대도시보다 저렴한 지방 도시를 선호한다. 뭐 여기까지 나오면 아마 대부분 알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진만 보시고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장 요즘에 가장 검색이 많이 되는 도시,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도시는 1등이 바로 캘거리입니다. 네, 여기가 노스 웨스트 지역에서 넘어가는 다리거든요. 저도 이 다리를 많이 건너 다녔고, 여기가 이제 차이나타운이에요. 근데 차이나타운이 크지 않아요. 네, 옆에 뭐 차이나타운 문화센터 있고, 근데 여기 좋은 식당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데, 저렴하고도 맛있는 차이나 중국, 그러니까 한국식 중국 식당 말고 정말 중국 음식들 이 많이 파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실버 드래곤이라고 제가 자주 갔던 곳인데, 그나마 제가 좀 그립긴 하네요. 저기 가면은 좀 카트 끌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 이렇게 바로바로 사서 막 먹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애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뷔페는 아닌데 자기가 딱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자, 캐나다 중앙은행의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변동하면서 자, 부동산 소유주와 내 집 마련 희망자들의 주택 매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계속 인상했는데도 멈췄죠. 2월 이후로 좀 멈췄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주택 가격이 상당 기간 올랐는데, 또 아마 금리가 오른다면 주택시장 좀 땡각되거나 지금 좀 가을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어떤 단기적인 어떤 뭐 그런 조정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문가 아니어서 여러분 뭐막 귀담아 듣지는 마세요, 제 얘기를. 어쨌든 자, 근데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은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물론 이게 로얄 르페이지라는 일반 부동산 회사입니다. 근데 뭐 저기서 검색되는 거나 뭐 거의 더 대소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자, 에드몬튼과 캘거리 지역이 가장 관심 받는 지역이 나타났다. 1등이 저는 캘거리인 줄 알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나와 있진 않네요.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에드몬튼과 캘거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결국 알버타 지역이 가장 많이 되고 있다. 여기네요. 캘거리 부동산의 매물이 가장 많이 검색했다. 다음이 에드몬튼이다. 네, 캘거리가 1등,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에드몬튼이 2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너무 주택 가격이 높아. 지금 밴쿠버나 토론토나 집 사기가 쉽지 않다. 정말 하우스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뭐죠? 타운홈을 사야 되는데 타운홈 가격조차 이제 거의 밀리언을 넘는다. 예전에 제가 처음 딱 이게 밴쿠버 왔을 때 아는 분의 집에서 잠깐 며칠 머물렀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밀리언 달러가 넘었어요. 그때 집사람이 막 눈이 막 동그래져가지고 어떻게 막 10억이 넘죠? 막 난리 막 너무너무 막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웬만한 콘도도 70만 80만 불 막 넘어가죠. 그죠? 괜찮이 좀 살만하다 싶으면 입지도 좋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타운홈은 이제는 프레이저 밸리, 뭐 이렇게 프레이저강 이북 지역은 이미 평균 가격 1.2 밀리언이고, 이제 여기 서리 지역도 거의 1밀리언에 이제 막 넘어가거나 육박하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 반면에 여기 보시면 에드먼턴의 주택 가격은 43만 달러. 굉장히 저렴. 물론 싼 건 아닌데 다른 도시랑 비교하면 그래도 싸죠. 캘거리도 64만 불. 근데 저것도 평균 가격인데 저 가격이면 굉장히 저 에드먼턴 잘 모르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말을 잘 못하겠는데 캘거리는 64만 불이다. 굉장히 제 기준 그 정도 서로 기준이 다르잖아요.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샀던 집 자체가 35만 불에 사서 방 4개, 화장실 4개, 그리고 지하까지 개발된 거였어요. 그게 아직도 40만 불 초반대에 살 수 있는 데가 캘거리입니다. 근데 동네가 후졌냐? 그렇지 않아요. 뭐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옛날 캘거리 영상 좀 보시고, 나중에 조만간에 한번 캘거리 영상 또 한번 그냥 부동산 사이트 좀 돌면서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면은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캘거리 며칠 전에 한번 아는 사람들은 잠깐 봤었는데 매물 자체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막 몰리는데 집을 파는 사람, 지사 나가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지 않나? 들어오는 사람 많은 거죠. 근데 반면에 밴쿠버는 1.4 밀리언, 토론토는 1.2 밀리언.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2배가 넘고 에드먼턴에 비하면은 거의 3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이거는 뭐 꼭 계산상으로 얘기를 해볼 때 만약에 내가 밴쿠버에 모기지 없이 집이 있다. 근데 이거를 뭐 에드먼턴 이사 간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집 하나 그리고 주택 두 개를 더 사서 그 렌트 준다. 그러면 노후는 끝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계산상입니다.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평균 가격도 80만 불이니까 굉장히 비싸죠.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국제적인 어떤 이민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동이 지금 알버타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에드먼턴 집값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캘거리랑 거의 대소동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 1, 2년 최소한은 확실히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은 모기지나 아니면 뭐 월페이먼트 렌트에 대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저는 아주 자주 걱정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여전히 지금 사채를 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채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막 내 살이 뜯기는 느낌으로 뜯겨 나가는 데다가 또 제 렌트랜다. 모기지는 또 베리어블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아직도 오르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옛날보다 생각해 보니까 한 1,100, 200불 가까이 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 뭐 그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16%의 사람들은 자주 걱정한다. 저는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총 55%는 걱정을 한대요. 23%는 뭐 가끔 걱정을 한다. 16%는 한두 번쯤 걱정을 한다. 45%는 never worried. 굉장히 부럽네요. 이 사람들은 돈을 잘 벌거나 뭐 없는 돈이 모기지가 없거나 렌트를 안 내는 사람들인데 월수도 좋은 사람들인가 봐요. 그런 사람들 무려 45%. 사실 이거 보고 더 놀랐습니다. 사실은 좀 많은 사람이 걱정할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겨우 55%밖에 걱정을 안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걱정하시는지 저는 늘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캐네디언 밀리니얼 세대는 최악의 빚더미에 앉았다. 뭐 제목이 그렇습니다. 소득 대비 비율이 20년새 뭐 옛날에는 150%가 빚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모기지인 거죠. 모기지가 대부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250%로 늘어났대요. 임금은 아주 소위 말해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금리는 막 팍팍 올라간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입장이상 안 좋은 거죠.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눈에 띄게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보면 좀 더 알기가 쉬우니까 여기 보시면 자 밀리니얼 세대와 X 제너레이션 지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X세대 당시만 X세대 막 괜히 건방지고 뭐 싸가지 없고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는 벌써 중년을 돌아보고 나이를 먹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보면은 이거 보시면 이제 under 35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을 많이 안 산 거예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35에서 45세 이게 밀레니얼 세대라고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150% 소득 대비 근데 지금은 250%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소득도 팍팍 오르지 않았긴 했는데 결국은 옛날보다 집값이 너무 비싸졌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오는 몰기지 뎁트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내용도 그런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의 제너레이션이라 표현해야 되나? 요거 X세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130%였는데 200%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집을 그래도 그 전에 집이 폭등하기 전에 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올라갔지만 X세대만큼 밀레니얼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들은 집값이 폭등할 때 많이 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세월이 10년의 갭 정도가 있다고 보면 10년 정도가 흐르면 아마 얼추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엔 65세 이상은 65세 이상이다 보면은 집이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모기지가 거의 이제 뭐 모기지 프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근데 65세 이상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집이 있으면 너무 좋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건은 65세인데 이제 그런 뭐 저소득층 하우징이나 아니면 노인들의 사는 하우징에 들어간 조건으로 보면 거기서는 자기 소득 대비 이제 뭐 20% 30%만 내게 하니까 연금을 받으면 연금에서 일부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65세 이상이 되면 집이 있거나 없거나 아마
큰 차이가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없어질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집이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옵션이 많아지니까 그걸 렌트를 주든지 팔아서 다운사이즈를 해서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생겨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데 집이 없으면 아예 그런 선택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늘어났는데 뭐 30% 35% 그러다가 뭐 60% 70% 거의 여기서는 금액 자체도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많이 시간이 흐르면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결국 집값이 오르기 전에 샀냐, 안 오르기 뭐 오른 후에 샀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득의 차이가 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고 있다. 그렇죠. 옛날보다 소득이 안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는 이제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죠. 뭐 3%대로 떨어져서 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2점 몇 프로가 2.8%가 떨어졌다가 3.5% 다시 34%가 또 올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힐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기사들을 보니까. 그래서 파월도 미국 연방준비은행 의장도 금리의 추가 인상이 준비가 돼 있다. 인플레 목표는 여전히 2%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2%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한쪽에서는 야 그냥 3%로 만족하고 살자. 우리 한 4% 괜찮다. 이제 4%로 만족하고 살고 이제 금리 좀 내리자.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너무 힘들다.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여전히 목표는 2%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너무 좋다. 근데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전히 이제 좀 신호가 이제 금리 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온다는 게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인플레는 여전히 높고 이거는 사실 캐나다로 그냥 들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여전히 높고 성장세 뭐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강하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좋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리를 또 올리겠다. 캐나다도 이미 올렸잖아요. 그죠? 2번 올렸기 때문에 뭐 또 올리려나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결국은 이 밀레니얼 세대도 이 경기가 만약 앞으로 오는 경기 침체가 되면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도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뎁트도 가장 많고 경기 침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는 그 노조에 가입돼 있는데 힘들어지면 우리는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먼저 이렇게 좀 자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조가 가입돼 있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시니어 멤버들은 보호를 하고 그 주니어 멤버들은 뭐 더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사람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빨리 또 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뭐 경기 침체가 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이게 금리를 좀 올려서 연착륙도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이 경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한다는데 이게 한간에는 또 물가 잡기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렸다가 달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올 것 같으니까 거기 미국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캐나다도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어쨌든 날씨가 조금 흐린 거에 좀 선선하던데 아까 밖에 나가 보니까 어쨌든 오늘 하루도 네,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